자, 오늘 대수 들어갈 거고요. 대수는 이제 했던 친구도 있고 안 했던 친구도 있고 이럴 텐데 크게 세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개념, 그리고 수열이라는 개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가장 어려워해요. 얘를 가장 어려워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더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학생들이 항상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여기고요. 문제는 근래 들어와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근래 들어와서 모의고사의 얘에 대한 난이도가 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당장 작년 수능만 해도 여기에서 가장 최고 난도 문제가 나와서 여기 부분도 결국은 좀 어렵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렵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저것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냥 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다 어려울 수 있고 정작 그냥 개념 자체는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문제에 섞였을 때 느껴지는 난이도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얘네들은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다루는 초월함수라는 거에서 기인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루었던 다항함수랑은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직접 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루는 숫자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유리수 영역이 아니라 무리수의 영역인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도 좀 힘들겠죠. 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수와 로그까지 나갈 계획이에요. 이제서 지수부터 나갈 건데 원래 수업 방향은 이제 개념 설명하고 개념에 대한 문제 같이 좀 풀어보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됐을 때 이제 숙제했던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건데 원래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통적으로 질문 받으면서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련된 좀 심화 주제까지 설명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한민구 친구들이 워낙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문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보면서 관련된 심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공통적으로 할 건 칠판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숙제는 그렇게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겠고 일단은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 파생하죠. 그렇죠? 거듭제곱이라는 거에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A의 N제곱은 라지 N이라고 할 때 여기가 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밑이라고 이야기하죠. 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는 당연하게도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0보다 작은 건 원래는 다루지 않았어요. 원래는 다루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듭제곱에 대한 근입니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봤죠? 제곱근의 정의가 뭐예요?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것. 맞죠? 그래서 x제곱은 2라고 하면 4라고 할까요? 얘라고 하면 요 x를 뿔마 2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4의 제곱근이라고 말을 했죠. 굳이 4의 제곱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뭐예요? 얘를 우리가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언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얘를 뿔마 루트 2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뿔마 루트 2라는 것을 2의 제곱근이라고 말하며 2의 제곱근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뿔마 루트 2라고 말하고 루트 2라는 것은 뭐라고 이름 붙였죠? 제곱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죠?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애들을 다 이야기하고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냥 이름을 붙인 형태라서 루트 2라고만 받아들여도 돼요. 우리가 새로운 수를 도입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등장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중학교 1학년 때 마이너스 1이 등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이 등장해요. 얘를 풀기 위해서요. 오케이? 이걸 풀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도입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문제 숫자를 도입한 것도 이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유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이 심지어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필요해. 그래서 등장한 숫자가 뭐였어요? i였죠. 그렇죠? 모든 새로운 숫자의 등장 배경은 방정식 풀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어떤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제곱이 아니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숫자가 궁금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n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모든 고차 방정식은 그냥 근의 개수가 최고 차수의 개수랑 동일해요. 즉 여기에는 n개의 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의 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소수까지 다루는 거는 고등학생한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실수 안에서만 다루자. 그럼 이거를 실수에 대해서만 다루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 실수근이라는 것을 이제 교점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자라고 공통수학 1,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모든 실수근은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xn제곱이라는 것과 y는 a라는 것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라면 x의 홀수 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진대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아직은. 근데 홀수 제곱, y는 x, y는 x 세제곱, y는 x 다수제곱은 굴곡이 좀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만약 짝수 제곱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로선을 긋는 거죠. y는 x n제곱과 y는 a라고 하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y는 a라는 가로선이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몇 개? 1개. y는 a라는 가로선이 0일 때, 즉 y는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 여전히 1개. y는 a라는 가로선이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여전히 1개. 하지만 짝수일 때는 양상이 확 다르죠. y는 a라는 가로선이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 있지만 0일 때는 몇 개? 1개.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교점이 존재하지 않죠. 즉 우리가 이 교점이라는 것을 실수해라고 본다면 n이 홀수냐 짝수냐 a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그 대상들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교재에 있는 표로 정리를 했어요.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n제곱은 a의 실수 헤드 다시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실수인 것들만 골라서 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냐 a가 0이냐 a가 0보다 작냐 그리고 동시에 뭐가 n이라는 게 짝수냐 n이라는 게 홀수냐에 따라서 그 대상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대상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마치 제곱근 2를 쓰는 것처럼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그냥 이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냥 씁니다. 이때 0은 어차피 n제곱근 0 되는 건 0밖에 없다고 취급해서 0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지금 없죠?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2개 있잖아. 그치? 이 2개 있는 것을 우리가 대칭성, 짝수 제곱일 때는 우리가 대칭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서 여기 하나만 정의하고 얘는 부호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했어요.
뿔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애를 n제곱근 a 이렇게 쓸 거고 여기 있는 것도 n제곱근 a라고 쓰겠죠. 물론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은 다르며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도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형태 자체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우리가 이거를 다 n제곱근 a라고 쓰며 특별히 0일 때는 그냥 0이라고만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러면 n제곱근, 예를 들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칭성이 있냐, 이 원점에 대한 대칭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대칭성을 형성할 때 즉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3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대칭성 때문에 가져온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부호만 다른 형태라면 결과적으로 여기랑 여기의 길이는 같고 그럼 여기도 길이가 같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며 세제곱근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까지 얘기합니다. 즉 짝수제곱근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쓸 수 있으며 이 형태 자체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룬 적이 없죠. 근호 안에는 마이너스가 못 들어간다라는 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2에서 계속 다루었던 주제인데 그걸 깨트린다는 이야기예요. 깨트린다. 이게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가능은 하지만 보기 불편하니까 마이너스는 웬만하면 꺼내는 방향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요. 이 표의 근거는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수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점으로 볼 수 있고 교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였으며 A의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n개 있지만 복소수 범위이므로 우리가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하고 실수 범위에선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 존재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새로운 숫자를 배우면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그에 대한 연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배우고 처음에 뭐 했어요? 어떻게 연산하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맨 처음 배우고 i 같은 것도 처음 배우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했냐 했죠? 그럼 얘도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의 성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 근호가 달려있는 애들의 연산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a와 b가 0보다 크고 n이라는 게 자연수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 nm이라고 하죠.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근호 안에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뭔 얘기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 근호 안에 이거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0보다 크다만 있으면 좀 안 되잖아요. 이거 못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꺼내자. 꺼내고선 계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곱근 마 3이랑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을 계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 번에 쓰기 위해서는 이 형태까지를 포함하기보다는 이걸 그냥 꺼내고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것만 연습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만 연습하자. 그래서 0보다 큰 애들이 근호 안에 있을 때 근호 앞에 있는 숫자가 같다면 그냥 속에 있는 것끼리 곱하자. 당연하게도 이 아이디어는 나누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접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곱하기 나누기 했으니까 더하기도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알아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못하죠? 네, 그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아이디어 그대로 따라갈 거고 그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계산할 수 있나요? 이건 같은 문자처럼 취급돼서 개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도 동일하게 가져오자. 그러니까 n제곱근 a랑 n제곱근 a를 더하면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더한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더하는 것은 취급하지 않겠다. 계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하기 곱하기 했는데 이게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처럼 다루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건데 그거는 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예요? 2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런 거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런 걸 묻고 싶다고. 헌데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일원화 시키고 싶어서 제약을 건 거예요. 0보다 큰 것만 다루겠다.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팎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0보다 작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지 못하잖아? 0보다 작은 대상이니까. 그쵸? 이것도 우리가 그런 취급은 굳이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건 따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 성질에 의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얘가 왜 마이너스 3이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는 건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꺼내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n제곱근 a의 n제곱은 a가 되거든.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둘이 소거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우리가 여기랑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해서 이제 5번을 미리 이야기를 해보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것과 np제곱근 a의 np제곱이라는 것이 마치 통분하듯이 또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이 둘이 약분되듯이 연산이 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얘랑 얘도 그러면 약분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분되니까 이것만 남으면 안 돼요?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의 이름이 뭐예요? 근호, 제곱근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2가 숨겨져 있는 거야. 2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가 약분되면 그냥 소거되는 겁니다. 소거. 다시 우리가 n제곱근 a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는데 루트 2의 제곱이 마치 2가 되는 것처럼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은 3이 되는데 그때 부호가 0보다 작은 것은 우리가 일단 취급하지 않고 0보다 크면 n제곱근 a의 n제곱은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를 정의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약 근호 안에 근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한 번에 써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세제곱근 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뭐가 숨겨진 거라고? 2가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2, 3, 6제곱근 3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만약에 루트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 4라는 게 2의 제곱이죠. 그렇죠? 얘랑 얘를 곱하면 얼마예요? 4제곱근 2의 제곱인데 이러면 저 5번에 따라서 둘이 약분되니까 뭐가 된다?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다. 당연히 2는 생략해서 안 쓰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개념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43번 한번 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해볼게요. 4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2부터 10까지에 대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것을 다루고 싶대요.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애들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 문제에서는 A가 얘예요. 얘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라는 건 A의 n제곱근 중에 요 중에 음수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음수. 그러면은 홀수 제곱근, 0보다 작은 거의 홀수 제곱근, 얘가 음수고요. 요거 음수고요. 두 번째로 0보다 큰 거의 짝수 제곱근 중에 뿔마 두 개 있죠? 요게 음수다라고 두 개 이야기합니다. 두 개 이야기해요.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래프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 0보다 작은 거에 가로선 그렸을 때 여기가 n제곱근 a잖아요. 홀수 제곱근에 대한 음수죠. 그리고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 여기도 음수죠. 0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 두 개가 음수다. 그러면 얘의 n제곱근이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플러스이고 짝수인 케이스랑 얘가 마이너스고 이 n이 홀수인 케이스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좀 자주,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요 흐름 자체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라는 건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n이 2보다 작거나 크거나 n이 2와 5 사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 곱한 게 음수니까 얘 자체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2와 5 사이에서 짝수인 건 누구 있어요? 4. 그래서 4 하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가 음수가 되려면 n이라는 게 2보다 작거나 n이 5보다 커야 되는데 애초에 n은 2와 10 사이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5보다 큰 것 중에 홀수는 누구 있어요? 7과 9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거를 가능케 하는 n들의 합은 얼마? 2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표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 저 표를 바탕으로 이제 A의 n제곱근이 음의 실수이려면 A가 0보다 크고 n이 짝수이거나 A가 0보다 작고 n이 홀수인 경우다 라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표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유형 1번 자체가 좀 자주 나와요. 왜냐면 거듭 제곱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에 단순 연산하는 것보다 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고난도 문제로도 곧잘 나온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8번 한번 이것도 볼게요. 질문이 좀 잘 나온 편이라. 정육면체의 부피가 루트 3이랍니다.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정육면체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정육면체의 부피? 세제곱을 한 거죠. 그게 루트 6이다. 루트 3이다. 그럼 x라는 것은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세제곱해서 루트 3 되는 거니까 그냥 그 a만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a의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그냥 n제곱근 a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저 4번에 따르면 얘랑 곱해서 한 번에 써주는 걸 좋아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해요. 여기에 내가 정삼각형을 하나 그렸어.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자,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요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1대 1대 루트 2에 따라서 루트 2x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가 뭐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 제곱하면 2x 제곱이라서 2분의 루트 3 x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x라서, 그쵸? 최종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건 2분의 루트 3 곱하기 x제곱, 얘 제곱하면 6제곱근 3의 제곱이죠. 자, 근데 문제는 얘랑 연산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성질에 따르면. 우리가 곱하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 근호 앞에 있는 숫자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만 연산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걸 얘는 뭐가 숨겨진 거고 2가 숨겨진 거고 여기 6이잖아.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요것처럼 마치 통분해 주듯이 맞춰주기 위해 근호 안과 근호 밖에 거듭제곱을 곱해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를 6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2가 숨겨진 거니까 6이 되려면 30 곱해야 되죠? 그럼 그거를 합치면 2의 6제곱근 3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얘랑 얘를 더한 걸 원했으니까 답은 1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천천히 저 성질 보면서 해주면 돼요. 이게 새로운 무리수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제 3학년 때 제곱근 힘들어했던 것처럼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천천히 하면 그래도 좀 할만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요 정도까지 하고 다른 유형들은 풀면서 또 질문 받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우리 파트의 이름이 사실 거듭제곱근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파트의 이름이 뭐였죠? 지수. 그러면은 이것을 지수와 관련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련이 지어지냐라고 해서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지수는 A에 대해서 그냥 이제 앞에 다시 개념을 넘어갈게요. 이 A에 대해서 그냥 쓰면 됐어요. 그냥 자연수만 탁탁탁 쓰면 됐죠. 그게 지수였죠. 근데 우리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첫 번째,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정의라고 할게요. 안 곱한 건 1이다 라고, 0번 곱한 건 1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비슷한 개념을 본 적은 있죠. 언제? 0번 곱했다. 아무것도 안 곱했더니 1이다. 뭐예요? 0팩토리얼. 그쵸? 0팩토리얼. 팩토리얼 자체가 1부터 n까지 곱한 건데 0팩토리얼을 1로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것도 아무것도 안 곱한 건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비슷하게 이제 사유를 좀 사례를 들자면 약수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셌는지 기억해요? 2의 예를 들어 4제곱. 2의 4제곱.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죠? 지수 더하기 1의 곱이니까 5개잖아. 그쵸?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랑 누구 있어요? 2의 0제곱. 이렇게 해서 5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A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곱하기 다시 AX제곱이랑 AY제곱을 곱하면 뭐가 돼요? 더하기가 되고 그렇죠? AX제곱이랑 AX제곱에 Y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끼리 곱하면 AXY제곱이 되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칙을 깨고 싶지 않은 거야. 뭘 하더라도, 확장을 하더라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의 제곱이랑 뭘 곱해야지 A의 0제곱, 즉 1이 돼요? A의 제곱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돼? 당연하게도 A 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그치? 얘랑 얘를 곱해야 1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는 지수 법칙을 따른다면 얼마가 와야지 더해서 0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게? 마이너스 2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2면 얘도 둘 더해서 0 되지 않냐고. 그래서 얘랑 얘를 같게 취급합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우리가 확장을 시켜요.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수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수에 음수를 도입하면 그걸 이런 식으로 역수로 생각을 한다. 이유는 둘 더해서 0 되게 하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요 MN이 정수라고 할까요? 자연수라고 할까요? M은 자연수, A는 정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A라는 것을 지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n제곱근 A의 n제곱은 뭐예요? A죠? A의 1제곱이란 말이지. 근데 뭐의 n제곱을 해야 1이 되냐? 우리가 괄호가 있으면은 이 둘을 뭐 한다고 했어요?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A에 지수가 뭐가 돼야지 둘을 곱했을 때 1이 될까? 라고 묻는다면 n분의 1이 오면 딱이란 말이죠. 둘 곱하면 1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A의 n분의 m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지수의 정수도 가능하고요. 지수의 유리수도 가능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전히 지수 법칙을 성립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은 이 x, y가 실수일지라도 확장 가능하게 돼 있고 곱하기를 하면 지수끼리 뭐라고? 더하기 하고 괄호가 있으면 지수끼리 뭐라고?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고 지수끼리 빼기를 진행하며 이런 식으로 괄호에 x제곱이 있으면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대전제가 마찬가지로 깔리는데 a와 b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게요. 즉 여기에서 a가 음수가 가능한 형태는 얘뿐입니다. 말했다시피 근호 안에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들어가는 걸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이걸 정의해요. 즉 마이너스 2에 2분의 1제곱 이런 거 취급하지 않겠다. 3분의 1도 선생님 근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2는 존재하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이딴 거는 쓰지 않겠다고. 왜냐면 지수법칙을 어그러뜨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야, 저건 쓰지 마 라고. 맞죠? 저 형태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법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파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제곱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수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면 계산이 조금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59번입니다. A가 6제곱근 2-루트 3이라고 써있어요. 생긴 게 이상하죠. A를 우리가 사실 이 상태로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숫자가 있겠지, 무리수로서. 그쵸? 그래서 있겠지만 그걸 취급 못하겠다. 문제에서 말을 해요. A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8제곱 마이너스 10제곱 나누기 A의 제곱, A의 4제곱, A의 6제곱, A의 8제곱, A의 10제곱이라고 이것을 간단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봤을 때 이걸 무작정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특수한 규칙 또는 관계를 찾으려고 해요. 어떤 규칙이 있죠? 분자와 분모의 각각이. 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숫자들이? 지수가 2씩 작아지고 있고 얘는 2씩 어때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결국 2씩 차이 난다라는 게 기본 형태고 개수도 똑같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해야겠다. 지수가 제일 작은 걸로 묶어보자. 이렇게 될 텐데 분자에서 지수가 제일 작은 건 누구예요? 얘죠. 마이너스 10이죠. A의 마이너스 10제곱으로 묶으면 얘를 마이너스 10제곱을 묶으면 A의 8제곱이어야 돼요. 왜냐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떠야 되는 거고 맞죠?
분배 법칙은 둘을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a 6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이요. 어때요? 5개고 지수가 2씩 늘어난 형태가 동일하게 약분되겠죠. 그럼 이게 나누기가 돼 있는데, 나누기 돼 있으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랬어요? 빼기라고 했고 a에 마이너스 12제곱이요. 이 12라는 것과 여기랑 뭔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에 6제곱근이니까 6분의 1제곱인데 그거의 마이너스 12제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을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2제곱이란 건 뭐지?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모로 가서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형태 자체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해주는 게 좋아요? 유리화를 해주면은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보일 수 있겠구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제곱을 한 번에 하려기보다는 이거를 마이너스 지수 먼저 컨트롤해서 분모로 집어넣고 유리화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건 그래서 보통 무리수예요. 보통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다룰 때는 그 무리수가 정확하게 어떤 값이고 그 크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당연하게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무리수니까. 무리수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이 등장하는 아이디어로 등장시킨다라는 개념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등장시킨다. 그게 이제 63번 같은 문제예요. 2의 a제곱이 9죠. 뭐 그런 숫자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왜냐면 2의 세제곱은 8이고 2의 4제곱은 16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가 9가 되게끔 하는 애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8분의 1에 6분의 a제곱이라는 걸 구할 수 있대.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를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지수인 거고 8이라는 건 2의 몇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수끼리는 우리가 곱하기 하면 돼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인데 웬걸? 여기 2의 a제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의 a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등장시킨다. 이런 형태를 등장시킨다. 이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등장시킬 수만 있으면 이걸 고집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뭐지? 9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천천히 9의 2분의 1제곱에 됐다? 3이라는 9가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약분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니까 3분의 1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겠죠. 그래서 등장시킨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를 되게 당연한 마인드로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형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적당한 거듭 제곱은 외워줘야 되는데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3의 1제곱부터 3의 6제곱 정도까지는 4, 5, 6의 4제곱 정도까지는 3제곱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4자릿수 전까지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이 216, 5의 4제곱이 625, 4의 4제곱이 256 이렇게 되는데 4제곱, 그러니까 4자릿수 전까지는 외워주는 게 좋고 유일하게 2의 10제곱 1024는 워낙 자주 나오는 숫자다 보니까 4자릿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4자릿수가 넘어가면 보통 그 숫자를 쓰라고는 잘 안 합니다. 만 1024는 별개예요. 1024는 4자릿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예를 들어 3의 6제곱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적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 답이 써 있습니다. 근데 2의 11제곱 정도는 2048이라고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1024화에서 2 곱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생각해 주자. 마찬가지로 6의 4제곱 정도까지는 답을 보통
6의 4제곱이 답이라면 이렇게 쓰는데 6의 세제곱 정도는 답을 216 정도라고 그냥 전개해서 계산해서 쓰는 걸 선호한다. 그런 만큼 거듭 제곱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줘야 된다. 물론 1024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로 익숙한 숫자긴 해요. 뭐예요? 1024 어디에서 본 숫자죠? 512, 256, 128, 64. 어디서 본 숫자들이에요? 컴퓨터 용량, 데이터 용량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용량 보면 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용량이 보통 요즘 보통 요 둘 중에 한 라인으로 쓰죠. 왜냐면은 컴퓨터가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이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돼서 1024마다 이제 바뀌잖아요. 기가에서 뭐 바이트에서 메가로, 메가에서 기가로, 기가에서 테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다뤄봤습니다. 계산하는 걸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루어 볼게요. 뭐냐면 7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루트 6제곱근 A 나누기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K제곱근 A 나누기 루트 A 라는 게 6제곱근 A분의 1. 자, 요거를 우리가 두 가지 아이디어로 그냥 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듭제곱근으로 풀자. 거듭제곱근으로 푼다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곱하기로 하는 거죠. 그쵸? 여긴 2가 숨겨진 거라서 12제곱근 A, 6제곱근 A, 3K제곱근 A, 6제곱근 A. 그게 6제곱근 A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6제곱근 A, 6제곱근 A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쵸? 그럼 얘네 둘을 지우고, 약분하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네 둘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죠. 어떻게? 얘를 12제곱근 제곱으로 하면 12제곱근 A 분의 A제곱분의 A 곱하기 3K제곱근 A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랑 얘랑 약분돼서 1 되니까 12제곱근 A 분의 1이랑 얘를 곱해서 1 되려면 얘가 얼마면 딱이에요? 다시 얘를 넘기면 3K제곱근 A가 12제곱근 A가 되니까 K 안 썼네. K는 4다.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지수로 단번에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라서 A에 6분의 1 빼기 2분의 1에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 법칙에 따라서 지수끼리 빼고 괄호죠. 괄호에서 2분의 1 그래서 곱하기가 된다. 곱하기 얘는 A에 3K분의 1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연산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니까 A에 3K분의 1 빼기 6분의 1, 6분의 1에서 3분의 1 이게 A의 6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맞나? 6분의 1, 6분의 1 해서 3분의 1 뭔가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3분의 1, 6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여기가 12분의 3이죠. 4분의 1이네요. 네, 1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3K분의 1이라는 게 12분의 1이 되니까 K가 4다.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해도 괜찮고요.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교재에서는 지금 뭐 요거를 지수로 해달라고 나온 문제긴 합니다. 만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연산을 안 해봤어서 한번 해봤어요.
천천히 계산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어서 79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루트 2분의 n이라는 것과 세제곱근 3분의 n이라는 게 모두 자연수가 된대요. 모두 자연수가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곧잘 나올 텐데, 자연수, 정수 어쩌고 하는 문제들은 싹 다 대입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대입해서. 근데 무작정 대입할 수는 없거든. 이걸 적당히 우리가 추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입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도 근호 안에 분수가 있으면 자연수가 될 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n이라는 것이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약분을 해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얘랑 얘의 지수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그럼 요거는 이 근호 안에 얘가 들어가면 이 n이랑 2랑 약분되면 지수 빼기 1이니까 2에 p-1제곱이 되고 3의 q제곱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수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얘가 자연수고요. 왼쪽 거 맞죠? 오른쪽 거는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3의 q제곱이랑 3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q-1제곱과 뭐 2는 그냥 p제곱이 되는데 여기는 3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가 들어가는 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인 거죠. n이라는 게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p와 q 또한 자연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자연수들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게끔 즉 이 지수에 있는 애들이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p랑 q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먼저 p는 3의 배수여야 되죠? 3의 배수 중에 빼기 1에서 2의 배수 되는 건 3. q는 2의 배수여야 되죠? 그럼 2, 4, 6, 8 이들 중에 빼기 1에서 3의 배수가 되는 건 2는 안 되니까 4가 됩니다. 그렇죠? 끝. 그래서 n이라는 애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81 곱하기 8이라서 648 이 정도는 계산을 해줍니다. 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우리가 이 숫자 자체가 자연수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해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 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대입해서 푸는 거고요. 대입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추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어서 89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곱셈 공식 기억하나요? 배운 지 좀 돼가지고 까먹었으려나? 곱셈 공식. 분수꼴의 곱셈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죠. 그쵸? 그럼 당연하게도 다시 이것도 해야겠네.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이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며 굳이 한 번 정도만 더 쓰면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은 당연하게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할 때 89번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루트 x 빼기 루트 x분의 1 이게 2다. 그걸 통해서 저걸 구해달라. 근데 구해달라고 하는 애가 x 더하기 1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해달래요. 자, 아까랑 비슷해요. 분모 분자에 비슷한 형태가 들어있고 규칙이 일정하죠. 뭐 지수가 1만큼씩 차이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뭐 묶을 거 없으니까 여기는 뭘로 묶어요? x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되고? 약분이 되고. 얘는 뭐로 묶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수가 1 차이 나고 1 차이 나는데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이 등장하도록 묶어주면 여전히 약분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는 분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해달래요. 근데 지금 여기 왼쪽 보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고세공식 변형 중에 빼기가 있어요? 가운데가? 가운데 빼기 있는 거 얘밖에 없어요. 세제곱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뭐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죠? 얘를 뭐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합차공식으로 봅니다. 합차공식으로. 선생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빼기가 있어요. 빼기는 우리가 다룬 적이 없는데요. 먼저 얘랑 얘 간의 관계는 이거에 대해서 제곱이 된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애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6이 되죠. 그쵸? 근데 얘랑 얘 간의 관계가 여기 있잖아. 그쵸? 그걸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애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4다.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 4 루트 2다. 얘랑 얘를 곱한 24 루트 2. 요게 이제 좀 특이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제곱이 32니까 x-x분의 1은 뿔마 4루트 2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자연스럽게 4루트 2만 했을까요? 답이 없어서? 왜 4루트 2일까요? 마이너스 4루트 2가 아니라? 원래 그것까지 고려해줘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답에 24루트 2, 마이너스 24루트 2, 12루트 2, 마이너스 12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더 좋습니다. 더 많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여기에서 루트 x 빼기 루트 x분의 1이 2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x가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x가 1보다 크다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를 유도케끔 하고 싶으면 힌트로 이런 게 나옵니다. x가 0과 1 사이다. 0과 1 사이라고 하면 이 x보다 x분의 1이 당연히 더 크게 되고 빼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서 그냥 문제집에서는 원형 그대로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묻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미 너네 이거 할 줄 알지? 살짝 꼬아낸다? 라고 해서 그런 자질구레한 성질들을 집어넣게 되고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는 역수가 오히려 더 커짐을 유도케끔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다루고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103번입니다.
이게 원래 앞에 유형을 하나 정도 하고서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은데 앞에 문제는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해보길 바라고 해보면서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말했다시피 2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y제곱, 9의 y제곱과 6의 g제곱을 구할 순 없어요. x, y, g가 뭔지는 상상을 못합니다. 무리수가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g로 표현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얘네들을 뭐 하자? x랑 y가 뭘지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 자체를 등장시키는 거에 초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주어진 거에서 x랑 y가 여기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이걸 등장시킨다고 하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x분의 1제곱을 한 거랑 여기에 x분의 1제곱을 해서 2의 1제곱이 3의 마이너스 x분의 y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조작이 안 되죠? x분의 1과 y분의 1이 등장을 안 하잖아.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얘를 등장시키지? 뭔가 1제곱인 게 필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새로운 문자 m을 등장시킵니다. x분의 1, y분의 1을 등장시키기 위해. 얘랑 얘를 비교하면 2라는 애가 m의 x분의 1제곱이죠. 맞죠? 2의 x제곱,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3이라는 애는 m의 마이너스 y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라는 건 마치 이 둘을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냐? 둘을 곱했다고 보면 둘 곱한 게 6인데 둘 곱하면 이제 밑이 같으니까 연산이 되죠?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x도 몰라, y도 몰라. 근데 등장을 시킬 수 있어. 이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보통 이런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식을 조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는 거에 익숙하다면 이런 형태의 유형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한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무리수를 많이 다루고 있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 숫자 자체를, 이 형태 자체를 등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잡아야 되고, 그 형태는 우리가 미적분 2까지도 쭉, 미적분 1, 2까지도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x분의 1 빼기 y분의 1인데 이 6이라는 게 이미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 아, 그럼 가져오면 되지. 여기다가 집어넣자. 9의 y제곱은 6의 g제곱인데 이 9의 y제곱, 잠깐만, 9? 9는 여기 3 여기 있잖아, 맞죠? 3이라는 게 m의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m의 마이너스 y분의 1제곱, 이게 3의 2y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의 2y제곱이니까 3의 2y제곱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에 따라서 m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문제에서 말하는 6의 g제곱은 이미 6이 얘라고 돼 있기 때문에 m의 x분의 1 빼기 y분의 1의 g제곱이 됩니다. 이 둘이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뭐 밑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해줘서 마이너스 2라는 게 g 곱하기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며 최종적으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g분의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얘죠. 그래서 뭘 하자? 등장시키자. 이게 이 주제의 해결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항상 뭔가 이 식을 조작해서 이 형태를 고지고대로 가져오는 게 그 퍼즐 푸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별로 안 해본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 하더라. 잠시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 좀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관련